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에 노아 홍수의 증거, 지층과 화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그런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창세기 7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전지구적 홍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서부터 9장까지 굉장히 많은 장에 걸쳐서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전지구적인 홍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는요, 어느 정도 컸냐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일 정도의 그런 홍수였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덮인지라. 많은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니 어떻게 홍수가 전지구적인 이런 홍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높은 산들이 다 덮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만약에 이런 전지구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 지구에는 엄청난 퇴적지층과 엄청난 침식 지형들을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흔적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지표면을 보면 너무도 광대한 지역에 이런 퇴적 지층들이 발견됩니다. 지구 지표의 약 75% 정도가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퇴적 지층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죠. 이것은 뭐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오늘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갑자기 땅이 이렇게 한 1.6km의 깊이로 깊이 파여지고 수백 킬로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대협곡이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호주의 유명한 분다절벽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에 보면 엄청난 두께의 이렇게 퇴적지층들과 수평적으로 쌓여 있는 이런 층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국의 도보 해협이라는 곳이고요. 거기에 백색절벽입니다. 이 백악층은 이 범위가 영국과 프랑스를 나누고 있는 이 해협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어 있냐면 심지어 프랑스, 독일, 중동까지도 이어져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 지형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렇게 엄청난 퇴적지층이 쌓여 있죠. 이것은 캐나다 로키 산맥입니다. 여기 보면 저 산 꼭대기에도 엄청난 퇴적지층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그 남아프리카의 드라켄스버그 산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두터운 지층들이 층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퇴적지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이제 한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타피 사암층이라는 한 그 모래층이 있습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층인데요. 이것은 그랜드 캐년의 가장 아랫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층입니다. 이 퇴적층은 물속에서 가라앉은 거죠. 물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퇴적층이 얼마나 넓으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북미 대륙 전체에 걸쳐서 쌓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퇴적층을 쌓을 만한 물의 흐름은 어떤 것이냐? 강일까? 강일 수 없죠. 강이 이렇게 넓은 이런 퇴적 지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호수인가? 호수도 이런 퇴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다인가? 근데 여기 육상 척추동물의 이런 발자국 화석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퇴적 지층은 대륙을 침범한 전 지구적인 홍수, 이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광대한 퇴적 지층이 우리 전 지구 지형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쌓여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적 지층이 어떻게 쌓였을까,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광대한 퇴적 지층이 수억 수천만 년의 시간 동안 천천히 한 층씩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지질학 동일과정설이고요. 오늘날은 이제 진화론에 의해서 이러한 동일과정설적 지질학, 이것이 현대 이제 지질학의 일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지구적 대홍수로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격변설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 지질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어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질 주상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의 역사에 관한 그림이고요. 이렇게 지층을 보면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지층 가장 아래쪽에는 이렇게 하등한 생물들이 출현하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진화되어서 고등한 식물이 나오고 지층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질 주상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늘 이런 이제 지질 시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캠브리아기가 있었고요. 캠브리아기서부터 쭉 생물체들이 이제 그 다세포 생물들이 대대적으로 출현해서 중생대에는 공룡들이 번성하고 신생대 4기에 이제 인류가 출현했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진화론에서 말하는 지질 주상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질 주상도가 나오게 된 것이 사실 동일과정설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구한 시간을 이런 동일과정설이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지층과 화석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것을 알기 전에 보시기 전에 하나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우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일과정설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격변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제 동일과정설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이론은 현대 지질학의 주 이론인데요. 여기 이제 나뭇가지가 저 언덕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저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서 부러져서 이것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뭇가지가 저 위서부터 내려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 것인지 한번 추정해 보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을 계속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1cm를 움직이는 거예요. 1cm. 이것은 이제 관측된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이 관측된 사실로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가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 그래서 이 100m라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항상 이 속도가 늘 동일했다. 늘 동일했다. 이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는 과거에도 언제나 동일했다. 그래서 100m는 이제 10,000cm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1년에 1cm씩 움직이니까 이것은 10,000년 걸렸다. 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 동일과정설이고요. 또 하나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1cm가 이동했지만 이 속도는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과거에 어떤 시점에 굉장히 빨리 움직였을 시점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 관측은 못했지만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한 10년 전에 큰 태풍이 오면서 비가 왔다고 하더라.
그때 저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이 큰 비에 물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몇 분 만에 내려왔을 수도 있다. 몇 분 만에. 항상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떤 격변적 사건이 일어나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변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층을 해석하는데 이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이제 디나론이 등장하면서 이 동일과정설이 이제 우세를 점하게 됩니다. 이 동일과정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수억 년의 시간 동안에 이 지층들이 한 층씩 쌓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미국에. 저기 보면 그랜드 캐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각 연대들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저기 600이라고 쓴 거는 단위가 100만 년이기 때문에 이제 6억 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억 년, 몇 천만 년 하면서 이제 쭉 저렇게 연대를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색깔이 틀리죠. 색깔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왜 색깔이 틀리냐면은 그 퇴적물의 구성 입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이 닷빛 사암층은 모래입니다. 모래. 그다음에 있는 쉐일층입니다. 이제 이 점토나 미사로 이루어진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진흙이죠. 예, 이런 흙층입니다. 그 위에는 석회지요. 예.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한 시대는 모래만 쌓이고 한 시대는 진흙만 쌓이고 한 시대는 석회만 쌓이느냐? 저게 만약에 저 한 시대가 뭐 몇 천만 년, 몇 백만 년의 그 시간이라면 뭐 한 몇십만 년이라고도 하셔도 아니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모래가 쌓이는 동안에 왜 흙은 없습니까? 석회암이 쌓이는 동안에 다른 모래는 쌓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 누구나 드는 의문이지요. 석회는 사실 석회암은 알칼리입니다. 이것이 광범위하게 퇴적되어 있는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됐다면 생물들이 살 수 없겠죠. 이게 동일과정설에선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왜 한 시대는 모래만 쌓이고 한 시대는 석회암만 쌓이는가? 이것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지층에서도 보여지지만 작은 지층에서도 보여지고요. 이렇게 서로 입자들이 구별돼서 쌓여 있습니다. 구별돼서. 이것은 사실 어떠한 물에 의해서 분류된 다음에 이것이 다르게 가라앉은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흙의 입자들이 물에 떴다가 가라앉을 때 어떤 크기나 밀도나 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다릅니다. 가라앉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분류라고 하는 소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층이 나눠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홍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것이 이제 거의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쓰나미들을 잘 아실 겁니다. 쓰나미. 1960년에 칠레에 이제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엄청난 또 쓰나미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파도가 거의 한 840km의 속도로 이렇게 쓰나미가 밀려갔는데요. 물 표면에서는 이런 쓰나미가 밀려가지만 물 아래서는 이런 거대한 흙탕물들이 이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탕류 또는 온탕류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거의 한 자동차 속도로 한 90km, 100km의 속도로 이제 뒤따라가는 이 저탕류가 발견됩니다. 옛날에는 이 퇴적층들이 하나씩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쌓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위에서 빠르게 흘러가면서 이 타임 원에 이렇게 옆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옆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분류가 일어나서 입자들이 분류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층을 이루면서 타임 1, 타임 2, 타임 3에 옆으로 쌓여지죠. 그래서 퇴적층이 이렇게 쌓여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층씩 쌓여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죠.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간단한 실험으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입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모래 입자들을 섞어서 크기별로 이렇게 한번 쏟아 봅니다. 이렇게 쏟아 부으면 얘네들이 쏟아지는 면에서부터 서로 굴러가면서 크기가 다르고 이게 입자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분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얇은 층이라고 하는 그런 층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입자들을 물에 이제 메스 실린더에다 물을 넣고 한번 띄워 보면은 저렇게 가라앉을 때 이제 이게 가라앉는 속도가 더 틀리기 때문에 다른 층으로 구별되고요. 위에서는 계속 입자가 떨어지니까 이런 층이 교대되면서 이게 쌓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단한 실험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인공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공 수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퇴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이제 실험을 실시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래서 이 퇴적학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발견돼서 지금은 퇴적층이 어떻게 쌓였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이론들이 이제 많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거대한 인공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입자들을 섞어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분들이 이제 물의 속도라든가 또 입자의 어떤 종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입자들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흘러갈 때 물 아래에 입자들이 서로 분류가 일어나면서 서로 다른 층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물의 속도에 따라서 이제 입자들이 또 경사로도 쌓여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이제 사층리라고 해서 이것을 굉장히 물속에서는 퇴적되기 힘든 지형의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입자들이 나누어서 층을 이루면서 쌓여질 뿐만 아니라 어떤 속도에서는 이렇게 사층리를 이루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면 이런 모양이 이제 물이 흘러간 다음에 물 아래에 저런 퇴적층이 쌓여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실험 후에 이제 이렇게 결론을 이제 말을 합니다. 뭐냐면 그랜드 캐년에 톤토 그룹이라고 아주 두꺼운 500m 두께의 지층이 있는데 기존에는 한 7천만 년에 걸쳐서 퇴적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스케일 차이지 이게 이 물이 엄청난 물이었다면 이것은 단지 수주만 해도 쌓여질 수 있다. 수주만 해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게 뭐냐면 입자들이 저렇게 굴러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이제 쌓이기 때문에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 여기서는 밝혀집니다. 이게 뭐냐면 타임 1에 저렇게 쌓여지고요. 타임 2에 저렇게 쌓여지고 타임 3에 이렇게 쌓여지기 때문에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아래 지층이 가장 오래됐고 맨 위 지층이 최근 지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임 3에 쌓인 것은 이게 단지 높이, 위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타임 1에 이쪽에 있던 것보다 아래쪽에 들어가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쌓였는데 높이상으로 이쪽에 있던 타임 1에 쌓인 것보다 아래쪽에도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 층씩 한 층씩 쌓였다는 동일 과정설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보여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평탄하게 쌓이고 또 경사로도 쌓이고 하는 이런 지층 그림은 1785년 동일과정설의 창시자 제임스 허튼의 책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저런 지층은 이게 한 번에 쌓여질 수 없다. 저건 장구한 세월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됐었던 모습들이 사실 실험적으로는 동시에 쌓여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 수로 실험을 통해서 이 물 아래서 저렇게 퇴적 지층들이 나란히 분류돼서 쌓여지고, 또 경사로 사층리라고 불리는 이런 경사된 층들도 쌓여지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아까 인공 수로의 단면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단면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작아서 그렇지 좀 많이 보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구 지형 모든 곳에서 랜드 캐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보여지는 모습들, 지층들이 평탄하게 수백 킬로에 걸쳐서 이렇게 나란히 쌓여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퇴적 지층이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이 지층 경계면이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특히 이제 부정합이라는 곳에 이런 지층 경계면도 이렇게 나란히 평탄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부정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층 면에 침식이 발생한 후에 이제 새로운 지층이 쌓여 있는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자, 어떤 지역에 이제 퇴적 지층이 이제 퇴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에 퇴적되지 않는 환경이 일어났다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융기를 했다거나 그러면 퇴적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곳은 침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생물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비가 왔다고 보고요. 비가 오면 항상 비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이게 지형을 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퇴적 지층이 쌓이고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흐른 다음에 또 다른 퇴적 지층이 쌓였다면 경계면은 저렇게 울퉁불퉁한 경계면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층 경계면에 보면 침식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랜드 캐니언에 보면 이 코코니노 사암층이라는 곳과 허밋 쉐일층이라는 곳의 경계면입니다. 두 지층의 연대 차이가 약 한 1000만 년이 납니다. 근데 1000만 년이 흐른 후에 또 다른 퇴적 지층이 쌓여 있는 곳인데 두 지층 사이에 어떠한 침식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면에 어떤 세월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세월의 흔적이. 이곳은 미국 유타주의 콜로라도강 이제 계곡인데요. 여기 보면 저 위 화살표는 위아래가 1천만 년, 밑에는 위아래가 2천만 년의 차이가 나는 곳인데 두 개 그 지층이 그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저렇게 평탄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좀 특이한 곳입니다. 이것은 그랜드 캐니언의 한 그 두 지층인데 하나는 이 캄브리아기의 무아부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미시시피기의 레드월 석회암이라고 하는 그런 지층입니다. 이 두 지층은 서로 구별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 캄브리아기 무아부 석회암은 하얀색이고요. 이 레드월 석회암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두 지층을 쉽게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현대 지질학의 연대에 의하면 이 하나는 5억 년이고요. 그 캄브리아기 지층은, 미시시피기 지층은 3억 4,500만 년입니다. 그러면 1억 5,500만 년이 흐른 후에 새로운 지층이 이제 쌓이게 된 건데, 이 두 지층이 평탄하게 이어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교차돼서 나온다는 거죠. 교차돼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1억 5,500만 년의 시간 간격에 있는 두 지층이 이렇게 끼어서 교차돼서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 이러한 시간이 허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그리고 동일과정 농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지층들이, 이 두터운 지층들이 수억 년, 수천만 년에 걸쳐 쌓였다고 이제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전체 지층이, 퇴적 지층이 부드럽게 이게 휘어져 있어요. 습곡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도 보면 1000m가 넘는 이런 퇴적 지층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암석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뭐 한 몇백 년만 지나면 다 돌이 돼 버리겠죠. 또 적어도 뭐 한 몇천 년, 몇만 년만 지나면 완전히 단단한 돌이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휘어지면 돌은 장력에 약하기 때문에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랜드 캐니언에 보면 어떤 곳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한 모습의 이런 지형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래서부터 위까지 그렇게 퇴적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아직도 이 물기가 있고 아직도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융기침가 일어나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랜드 캐니언에 보면 전체 지층 가장 아래 한 5억 5천만 년 본다 하더라도 위에 2억 5천만 년 이제 고생대 페름기의 카이밥 석회암층인데요. 약 3억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되는 전체 지층이 이렇게 부서짐 없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것은 이런 장구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가리켜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한 산인데요. 전체 산이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습곡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에서 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 습곡된 지층들은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다. 즉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습곡됐을 가능성이 매우 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전지구적으로 엄청난 그런 퇴적 지층이 쌓여 있고 평탄하게 쌓여지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쌓여졌다는 그런 증거들을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화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화석은 노아의 홍수 때 굉장히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엄청난 홍수 동안에 어마어마한 퇴적층 속에 급격히 매몰됐겠죠. 급격히. 사실 이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격변적 매몰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석들은 과거 동식물의 유체, 유해 및 흔적 등이 이제 퇴적물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몸체가 남아 있거나 돌로 물론 되었죠. 그다음에 어떤 발자국이 남아 있거나 뭐 기어다니는 흔적이 남아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화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화석들을 연구해 봤는데요. 이 화석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뭐 한 박물관에 보관된 것만 한 2억 개가 넘고요. 지금 한 25만 종 이상의 생물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여튼 더 이상 뭐 화석을 더 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정도로까지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많은 화석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생물들이 갑자기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감브리아기 이제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화석들은 격변적으로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격변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물들은요, 화석 생물들은요, 이게 좀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 그랜드 캐니언인데요. 이 맨 아래층이 지금 이제 그 캄브리아기 지층입니다. 캄브리아기 지층. 근데 이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지금 이 후생동물 약 한 20문, 그러니까 종속, 과목, 강문 할 때 그 분류입니다. 20문 이상의 생물들이 각각 독특한 몸체 형태, 또 완전히 발달된 장기들을 가지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갑자기 등장합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하등한 동물이 출현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고등한 동물이 출현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진화론이 예측할 때는 가장 아래 지층에는 간단한 동물들이 나오다가 윗지층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진화된 생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화석 기록의 결과는 캄브리아기에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이, 다양한 형태의 생물들이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갑자기 출현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멸종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육상에서 살던 조류나 포유류들은 아직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 바다 생물들의 노아홍수 때 바다 생물들이 먼저 묻혔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석 기록에 보면 가장 아래 지층에는 바다 생물들이 거의 대부분 모두 다 출현하고 있어요. 갑자기 다. 이것이 화석 기록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타임지가 1995년 이제 그 표지로 이 진화론의 심각한 문제점이다라고 보도한 겁니다. 이 캄브리아기의 폭발, 모든 생물들이 진화론적 시간 틀로 약 1000만 년 이내에 다 나온다. 예. 이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어느 정도의 생물까지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이제 물고기까지, 초기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이 척추동물인 물고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이 물고기는 굉장히 진화한 동물이죠. 이건 척추동물이고요. 물고기는 뭐 뇌나 뭐 이런 눈, 소화기관, 호흡기관, 생식기관, 뭐 이런 지느러미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굉장히 진화론적으로는 발달된 고등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어류의 출현을 가지고 전에는 1950년대는 4억 2천만 년 전 실루르기에 출현했다. 뭐 90년대 가서는 오르도비스기에 출현했다. 뭐 그렇게 주장되고 있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이제 어떤 디베이트가 있을 때, 토론이 있을 때 늘 이제 창조론자들이 캄브리아기의 폭발을 얘기합니다. 봐라, 캄브리아기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진화론이 가장 결정적인 결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물고기는 왜 안 나오냐? 물고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물고기 어류도 나와야지 라고 주장했었는데 1999년서부터 이제 초기 캄브리아기에 어류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네이처지에 이 초기 캄브리아기에 척추동물 물고기가 발견됐다는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 무항류 물고기가 약 한 500여 마리가 발견됩니다. 지금 이게 얼마 전인데요, 2011년인데 지금 새우가 이제 아노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거대 포식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눈이 몇 개냐면 눈이 16,000개입니다.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절주류나 갑각류 같은 것들은 이 굉장히 여러 개의 렌즈로 이루어진 이 겹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캄브리아기의 포식자라고 하는 이 아노말로 카리스 화석이 하나 올라왔는데 얘가 굉장히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눈을 부분을 봤더니 그 미세한 그 눈 부분이 다 밝혀졌는데 약 한 16,000개의 렌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캄브리아기에 이 생명체가 생물이 이렇게 복잡한 눈을 갖고 있을까? 이건 이 조상되는 눈은 어디 있으며, 그죠? 어떤 눈으로부터 이렇게 발달된 눈이 진화했는가? 이런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2012년에는 절주동물이 이제 또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얘는 완전히 현대적인 뇌를 갖고 있었습니다. 5억 2천만 년으로 주장되는 완전히 뭐 이런 시각로, 더듬이 신경, 시신경 이런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동물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캄브리아기에서부터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5억 2천만 년 전의 뇌가 놀랄 만큼 복잡하다. 전혀 이런 뇌를 발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화석은 이렇게 진화론과 맞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갑자기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격변적인 메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화석에는 굉장히 이 순간적인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먹이를 먹다가 어떤 새끼를 낳다가 뭐 이런 물결무늬라든가 어떤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순간적인 모습들이 남아 있고요. 이 전 지구적으로 이 화석들은 급격히 매몰됐고, 대홍수에 의해서 그런 죽었던 그런 많은 시체들,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묻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죽으면 이렇게 이제 깔아앉죠. 깔아앉아서 밑에서 퇴적층이 올라와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이 묻혀서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물고기들은 잘 이렇게 죽을 때, 그죠? 이렇게 잘 가라앉지 않고요. 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물 위에 뜹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뜯어 먹히거나 부패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난다면 이렇게 화석으로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던 물고기가 있다가 어떤 격변적, 아까 저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밀려왔을 때 이 물고기가 헤엄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밀려왔겠죠. 그럴 때 갑자기 파묻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살아있는 채 파묻혀서 화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화석들은 이렇게 순간적인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이렇게 화석이 되는 이런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머리가 터지거나 이렇게 배가 터지거나 이게 폭발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채로 묻혔다가 이 퇴적 지층이 굉장히 빠르게 쌓여 올라가니까 압력에 의해서 머리가 터집니다. 이 물고기는 부레가 있지 않습니까? 부레. 그래서 거기 어떤 것들이 이제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은 머리가 터지고 어떤 것들은 배가 터지고 이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새우라든가 어떤 식물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묻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패할 시간이 없었고요. 어떤 시들 이런 시간도 없었고 굉장히 빠르게 묻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화석은 서로 이렇게 싸우던 도중에 이렇게 이제 두 공룡인데요, 화석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룡은 새끼를 낳던 순간적인 그런 시간에 화석이 됐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화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러한 화석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도처에 이렇게 이제 그 물에 대했던 홍수로 죽었던 이런 동물들의 사체들이 한 곳에 무더기로 이렇게 다 뭐 다리가 떨어지고 머리가 떨어지고 이런 상태로 해서 묻혀져 있는 이런 화석 무덤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뭐 인도나 영국이나 뭐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도처에서 이런 화석 무덤들이 발견되고 있죠. 어떤 홍수가, 어떤 거대한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그때 동물들의 거대한 그런 시체들이 한 곳에 파묻었던 이런 흔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들은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쌓여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화석을 보면 어떤 진화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화석들은 진화를 거부하고 있고 어떤 급격한 매물, 거대한 어떤 홍수,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들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요. 노아의 홍수에 가장 먼저 아래 지층에 묻혔던 것은 바다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생물들 중에서도 깊은 곳에 살던 것들이 먼저 묻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올라가면서 육상 생물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묻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류나 포유류 등은 진화돼서 늦게, 왜 윗지층에서 나오는가? 진화돼서 늦게 출현하기 때문에 윗지층에 나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지구적 홍수로 마지막에 육상 생물들이, 육상의 대륙이 다 물로 잠기면서 마지막에 묻혔다고 볼 때 윗지층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도 잘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 홍수 동안에 이런 화석들이 다 생겼다면 그러면 삼엽충하고 왜 사람의 해석은 같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삼엽충하고 사람도 같이 나와야지 왜 나오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식 지역이 서로 틀립니다. 삼엽충이 사는 지역하고 거의 바다죠. 사람이 사는 지역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사는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다 깊은 곳에 사는 게 있고요, 연안가에 사는 게 있고요, 내륙 깊이 사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 왜 사람 화석은 거의 안 나오는가? 이 사람 화석은 이게 사람은 이게 물에 뜹니다, 죽으면. 그래서 사체는 그래서 이 화석화가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제 마지막에 육상 대륙이 범람하면서 묻혔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 화석은 잘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있고, 또 실제로 또 사람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깊은 지층 깊은 곳에서. 그런데 그런 화석들은 사실 이렇게 잘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죠. 또 하나, 이 고대의 동식물의 모습들이 오늘날과 굉장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살아있는 화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사진만 빠르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초의 생명체라고 주장되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는데 오늘날에 살아 있습니다. 호주에. 이게 20억 년 전 뭐 화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살아 있고요. 투구개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5억 년 전 투구개나 뭐 1억 5천만 년 투구개나 동일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 있고요. 불가사리 뭐 5억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합니다. 이 은행나무는 2억 년 동안 동일합니다. 2억 년 동안 동일하고요. 이 양치류는 약 3억 년 동안 지금 동일합니다. 양치류는 살아있는 양치류나 화석 양치류나 동일해요. 또 이 8천만 년 전 멸종했다는 이 실로캔스가 오늘날 살아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38년에 살아있는 채로 양서류의 조상이라고 하던 실로캔스가 살아있는 것이 발견됐고요. 이 쥐락에 살던 울레미 소나무라고 있었는데 이 소나무도 호주에서 살아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상어 화석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4억 900만 년 전 상어 화석이 오늘날과 동일한 모습으로 발견됐고요. 이 거미 화석은 3억 년 전 거미였는데 오늘날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거미줄도 짤 수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억 4천만 년 전으로 주장되는 진드기나 파리 이런 것들도 동일했고요. 1억 년 전 문어 오늘날과 동일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화석들이 이렇게 오래된 연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화석들이 굉장히 젊은 연대를 가리키는 이런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공룡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서 다리뼈에서 이제 이런 살점, 이런 혈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이런 공룡에서 아직도 이런 연부 조직이나 살점이나 이런 적혈구나 이런 혈관 구조가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요즘 이제 과학계에 새로운 이제 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서 연부 조직에 발견됐다는 보도가 되겠고요. 이 살점은 아직도 탄력성을 갖고 있어서 이게 잡아당겼을 때 제자리로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억 8천만 년 됐다는 물고기에서 화석 살점이 발견되고요. 1억 5천만 년 됐다는 오징어에서 아직도 그 먹물 주머니가 발견됐는데, 물론 말라 있었지만 암모니아 용액을 넣고 갈았더니 아직도 먹물처럼 이렇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뉴스인데요. 이렇게 한 모기가 발견됐는데 모기에 아직도 이 마른 피가 가득했다는 이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년에 재밌는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호주에 이제 한 개가 있었는데, 이 개는 화석을 냄새로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약을 찾도록 이렇게 훈련됐던 개였는데, 이게 뭐 500만 년이 넘고 뭐 200만 년이 넘고 이런 화석들을 냄새로 화석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구한 몇 억 년, 몇 천만 년이라는 연대가 허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증거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이런 장구한 지질 시대라는 우리의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늘 진화론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선입견을 버려버리고 이 화석 기록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진화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격변적 이런 어떤 매몰의 증거고요. 사실은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전지구적 홍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전지구적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러한 진화론적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얘기되고 있는 지질시대는 허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지질시대, 수억 년, 수천만 년이라는 진화론적 연대, 동일과정적 연대가 허구라면 진화할 시간이 없는 진화론은 완전히 허구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베드로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전지구적 홍수,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외면해 버립니다. 눈을 감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때문이죠. 진화론이 오늘날 과학계와 교육계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노아 홍수를 인정하고 지질 시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사실이었고요. 정말 진화할 시간이 없는 진화론은 허구였고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말씀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장애하였더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